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2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트북이 앞에 없습니다. 네. 이 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손에 여기까지 오지를 않는데. 벙커원 시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그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여러분 오시면은 보통 이제 커피를 한 잔 드시잖아요. 네. 2잔 사서 한 잔을 버리세요. 그거 2잔 못 사줘요? 뉴스 브리핑 시간인데 저희가 보통 2개, 3개 아이템을 다루는데 네. 송채경화 기자가 한겨레 21의 탑 기사를, 표지 기사를 본인이 특종했다고. 특종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기사고요. 아무튼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비웃으시네요. 자신만만하던 아까의 태도하고 다른데. 저 기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어젯밤에 저녁에 잠시 다음 사이트에서 수원대가 1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제 기사가 이제 많이 본 뉴스 1위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표지는 이래요. 수원대의 검은 우산이라는 표지인데 제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하게 된 건 그 수원대학교가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상지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상지대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비리가 굉장히 심한데 이 비리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질 않아요. 그 밖으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비리가 심한 건 어떻게 알았어요? 지나가는 말로 이제 국회 관계자가 지나가는 말로 이거 봐라 수원대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딱 보여줬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물어군요. 네, 거기서 이거를 내가 자꾸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표지 기사에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죠. 표지 기사에 나가야 그래서 되겠다. 다음 검색에 1위를 해야 되겠다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파파이스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수원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사회라는 게 사립대에서 이사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운영의 모든 것들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이사회 회의 내용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되게 많고 특히 오전에 죽은 사람이 오후에 회의를 개최하는 이상한 이사회 회의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명까지 있는데 이거는 허위 작성을 했다고 해서 이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9월 6일 날 2007년 9월 6일 네. 7시에 사망한 이사장 안무개 씨가 같은 날 이사에 참석한 걸로 회의록이 작성돼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사문서 위조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사문서 위조가 발견이 되면 그 해당 이사가 이사 선임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만약에 수원대가 이날 해당하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들이 만약에 이사 임원 취소가 된다면 지금은 이사회가 해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교육부에서는 임원 취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처분이 보면 경징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했다고 착각한 게 아니라 그 회의 자체가 없었거나 그렇죠. 혹은 회의록의 내용이 허위거나 그렇죠. 뭐 이렇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뭐 총장 같은 경우에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고 그다음에 총장 아들을 수원대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졸업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미국 학교에 뭐 보낸다거나 아니면 본인 소유의 개인 리조트가 있는데 리조트 공사를 학교 대금으로 리조트 공사를 한다거나 이건 뭡니까? 이거는 미술품. 이제 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한 1000점 정도를 자기 소유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 소유로? 개인 학교 소유로. 재산인데? 네. 그래서 그게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교육부가 너 이거 고쳐라 라고 했더니 교육부가 너라고 그랬어요? 너라고는 안 하고 당신 이거 고치시오 라고 했더니 당신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했더니 고쳤다는 게 또다시 뭐 200 몇 점, 약 500점 정도를 자기 개인 소유나 혹은 자기 개인 업체 소유로 반출을 하려다가 또다시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장남은 제약한 사실이 없는데 네. 미국 소재대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위조를 했다. 학적 서류를. 그렇죠. 이것도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총장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고. 네. 공식적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
총 33건이에요. 문제가 가장 불거진 것은 뭐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김무성 그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학교의 교수로 채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국감이 열리는데 이제 수원대가 비리가 많으니까 이제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인수 총장을. 그랬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당시엔 대표는 아니었지만 김무성 의원이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내가 가서 이거 증인 채택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이인수 총장이랑 나랑 딸의 채용과 관계없이 워낙 친한 사이였는데 이인수 총장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개인적인 이유로 나를 국감에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막아달라 이렇게 막아달라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요청이 왔고 자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에서 부르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국회 교문위원장실에 찾아갔을 뿐이다. 무슨 연유로 증인을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혹시 자기 친구를 부당한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에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 그 결과 채택이 안 됐어요? 채택이 안 됐죠. 이제 이 문제가 불거져서 국정감사 이인수 총장을 또 증인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아서 우리는 절대 이인수 총장을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역시 그러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새누리당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뭐 이인수 총장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라는 게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의 표면적인 이유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돼서 오면 야당 의원들이 분명히 그 대표 딸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이용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김무성 대표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럼 거죠. 김무성 대표 때문에 안 된 것인데 김무성 대표가 약점이라고 네. 새누리당에서도 생각하는 게 김무성 대표 딸의 채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취재를 안 했어요?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단독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김무성 대표의 딸이 나이가 되게 어려요. 32살인데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일단 가장 문제가 많이 됐고 지금 왜냐면 정교수가 됐나요? 아니 조교수. 조교수. 뭐 조교수의 평균 나이가 뭐 채용됐을 때 평균 나이가 44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됐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석사 학위밖에 없고 박사 학위는 없는데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전시의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굉장히 별로 없는데 됐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은 이제 공고가 5명을 뽑겠다. 다른 과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5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김무성 딸 1명만 뽑은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거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이걸 주장하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 쇼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무성 채용 계획이 대표의 아예 없는데 뽑기 위해서 아예 없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올려놓고 사실은 이 사람 1명만 뽑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냥 한 사람만 뽑는다고 하면 너무 튀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채용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다른 사람은 뽑을 생각이 없으니 안 뽑고 네. 한 사람만 뽑고 끝났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고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공고 기간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보다 굉장히 작았다. 이번에. 응모를 하지 네. 말라고. 거의 응모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응모 기간이 짧았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그래서 참여연대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자기 딸을 채용시키고 그다음에 국감 증인에서 빼준 거다라고 해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